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른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예정되어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29일 오전 6시쯤 발표가 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내용에 다들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벤트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D-Day를 세고 있는 증시,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동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데이터들이 과연 국내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도 전에 지난주에도 시장은 견조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2,700포인트라는 지수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겨우겨우 회복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재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리고 9월까지 쭉 확인을 해보면은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28일에 수요일에는 현대차 관련해서 CEO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뭔가 다양한 전기차 얘기도 나올 거고 또 하이브리드 차 관련한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드디어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10일부터 이제 9월 19일까지는 다양한 이벤트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FOMC는 9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잭슨 미팅 주말 사이에 평가를 보면은 엑설런트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굿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파월은 9월에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실적 발표를 지금 D-Day를 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목요일에 과연 국장은 어떨까에 대한 기대 반 또 우려 반이 있는 상황이죠.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 강도, 그러니까 예상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얼마나 나왔을까 1번이고요.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상회할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이 예상하는 그 가이던스와 실제 발표하는 가이던스가 얼마나 상회할지, 그리고 AI 관련한 방향성을 젠슨 화ang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 IT 관련주의 영향도 전체 시장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시장이 좀 흔들려 있는 상태면은, 왜냐면 또 이번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실적 좋든 안 좋든 시장 심리가 확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다음 장 보도록 할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더 높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높아진 눈높이에 얼마나 충족을 해서 더 넘느냐가 관건일 텐데,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1번, EPS, 주당 순이익 예상 상회 비율이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지 여부를 봐야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전 분기가 8.5% 증가에 그치면서 한 자릿수로 다시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매출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이익 증가 일어나도 그 비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자릿수까지 증가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좀 과도한 기대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매출과 가이던스의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얼마나 호조를 보일 것인가. 사실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회를 해왔지만 그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3개 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이던스가 만약에 10이면은 여기서 12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분기에는 10이었는데 11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높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비율의 하향 추세가 3개 분기 연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GPM이라고 하죠.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상을 얼마나 상회하는지가 중요한데, 2분기 GPM이 지금 75.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반전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수익성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를 보면은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뭐 메타, 구글 같은 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관련한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 수준은 엔비디아 쪽에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성장률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주요 고객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려간다면 걱정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몇 가지가 있죠. 얼마 전에 블랙에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블랙의 공급망 상황을 이번에 아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젠슨 황 CEO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8월 초에 좀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게 이제 블랙의 공급에 딜레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실제 공급 시기에는 영향 없을 거다. 한 달 뒤에 좀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주요했던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지만 원래 잘했던 부분 있죠. 엔비디아가 최근에만 이렇게 올랐던 게 아니거든요. 게이밍 부분, 뭐 전문 시각화 그리고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또 얼마나 좀 청사진을 그리고 여전히 잘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이것도 잘해요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될지도 관건이고요. AI 활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사업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더 기대감을 할 겁니다. 플러스 그리고 젠슨 황 CEO가 항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고객사를 명확하게 언급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닝콜에서 어떤 기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는 늘 올랐습니다. 그동안에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당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 추이도 최근에 계속 좋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좋다라고 하면은 셀온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윗꼬리 달고 밀리기 시작했죠. 근데 또 엔비디아 실적을 받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좋다라고 하면은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자, 2,700을 겨우 회복한 국내 증시에 과연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셀온 시그널이 올까요? 아니면은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갖게 될까요? 지금까지 보니까 약간 순항을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목요일 어느 때보다도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도원의 주식 이야기 오늘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